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유산균입니다. 유산균 먹고 나서요. 항생제 드시면요. 그 유산균 왜 먹었어요? 안녕하세요. 민재원 약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영양제를 잘 챙겨 드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효율적으로 영양제를 잘 드시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한번 제가 강의를 간 적이 있었는데 10가지를 드신다는 거예요. 제가 추천했던 거랑 일치를 한다면서. 그런데 이제 비타민 B군이랑 코큐텐 이런 것들을 저녁에 드신다 그래서 제가 오 마이 갓. 네, 그런 것들은 에너지를 내는 것들이라서 사실 아침에 드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주무시기 전까지 영양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드시는 게 인풋, 아웃풋 이렇게 잘 일치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납니다. 어우, 잘 잤다 일어나는데요. 자고 나면요, 입안에 세균이 드글드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양치를 하시면 더 좋은데 그게 힘들다 하면 잠이 덜 깼지만 입안을 가글가글 우글우글 헹궈주시는 거예요. 뱉어주시고 미지근한 물을 한 잔 드십니다. 그리고 나서 유산균을 공복에 드시면요. 위산 또는 담즙으로부터 이 유익균 이런 것들이 좀 피해를 덜 보면서 장까지 잘 도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간혹 가다가 간헐적 단식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위장이 튼튼하신 분이라면 식사랑 관계없이 비타민 B군, 종합 비타민을 드셔도 되겠지만 조금 위장장애 뭐 울렁거리거나 미식거리거나 막 자꾸 알약의 냄새가 난다거나 이런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아침 또는 점심 식후에 드시는 것을 추천하겠습니다. 이 비타민 B군이 이제 우리가 먹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해당 과정, TCA 사이클, 전자 전달계 이렇게 해가지고 ATP라는 에너지를 내는데 도움을 주는 조효소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무시기 전에 드시잖아요. 수면의 질이 급격하게 떨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주무셔야 되는데 막 활동하고 싶어지는 그런 느낌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꼭 필수로 드시면 좋겠다 생각하는 그 미네랄이 있습니다. 바로 마그네슘인데요. 우리 현대인들이요 스트레스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커피 하루에 한 잔 이상 드시죠? 술도 드십니다. 이런 커피나 술자리 같은 경우 마그네슘이라는 미네랄을 소실, 고갈시킵니다. 스트레스 역시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뭐 눈떨림이 있어서 마그네슘을 드셔야 된다 이게 아니고요. 이제는 저는 필수 미네랄로 넣어드리고 싶습니다. 수면이 좀 힘드시다 이런 분들은요. 마그네슘을 저녁 쪽에 드시는 게 좋고요. 또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를 같이 복합제로 되어 있는 거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거를 저녁쯤에 드시면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또 이제 오메가3 많이들 이제 일상으로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 오메가3는 항염작용, 또 혈전 억제해주는 역할, 그 다음에 지방간을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등푸른 생선 이런 거를 많이 드신다 그러면 굳이 뭐 따로 챙기실 필요는 없지만 나는 특히 염증 이런 거에 좀 신경을 써야 돼 이러신 분들은 챙겨 드시면 좋은데요. 뭐 식후에 드시는 게 이제 좋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또 저녁 때 드시면 주무시는 동안에 재생에도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조금 개인 차이는 있으니까 이것도 이제 제 사견이기도 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요즘에는요, 이 콜레스테롤 수치에 너무 민감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200이라는 총콜에 민감하셔서 조금만 높으면요,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데요. 꼭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또 이제 개인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하는데요.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는요, HDL과 중성 지방의 수치로 그 확률을 봅니다. 저는 중성지방이 48이거든요. 그리고 HDL 콜레스테롤이 100입니다. 그럼 저는 심혈관 질환의 확률이 0.5인 거예요. 밑에다가 HDL을 놓고 위에다가 이제 중성지방을 놓는 건데요. 얘가 100이었고 위에 중성지방이 48이었으니까 50이라고 치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LDL 수치와 총콜에 너무 민감하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뭐 심혈관 쪽에 좀 뭐 다른 뭐 수술을 하셨거나 이 위험도가 높으신 분들은 이제 스타틴계 약물을 어쩔 수 없이 드실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런 약을 드시는 분들은 코엔자임 Q10과 비타민 D를 꼭 드실 것을 추천합니다. 이 콜레스테롤이 합성되는 과정에서 이 스타틴계 약물이 HMG-코에 리덕타제라는 효소를 차단합니다. 그러면 콜레스테롤도 합성이 좀 차단이 되고 이와 동시에 코큐텐까지 같이 차단이 되기 때문에 꼭 코큐텐은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에서부터 이 성 호르몬들이 막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드신 분들 중에 이제 난 성적으로 조금 힘들어진 것 같아. 또는 뭐 근육이 녹는 듯한 느낌도 있어. 이런 게 이제 다 스타틴계의 부작용이긴 한데요. 코큐텐과 비타민 D를 추가로 드시는 게 정말 필수입니다.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항산화 비타민 에이스가 ACE입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비타민 C를 뭐 메가도스로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위가 좀 불편하셔서 이제 비타민 C 먹고 많이 좋아졌다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위산 분비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식전에 드시면 뭐 드신 음식들이 잘 소화하게 되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좀 불편하다. 안 먹으니만 못하다, 막 이럴 정도로 불편하시다 이런 분들은 이제 식후에 드시는 게 좋은데요. 비타민 C도 이제 연구 결과가 어떤 게 있냐면요. 메가도스를 한 방에 빵 때려라 이것보다는요. 하루에 걸쳐서 자주 드시는 게 효과가 더 좋다는 연구 논문도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뭐 해드릴까요? 뭐가 남았지? 그리고 이제 기름진 성분들 있잖아요. 비타민 A, D, E, K 이런 것들 또는 코큐텐 얘도 기름 성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오메가3 이런 것들은 식후에 드셔야 더 흡수가 잘 됩니다. 그런데 식후도 중요하지만 좀 기름진 성분을 드시는 게 더 흡수하는 데 더 좋아요. 난 탄수화물 빵만 잔뜩 먹었는데 ADEK랑 코큐텐이랑 오메가3 먹었으니까 소화 흡수 잘 되겠지 이랬는데 사실 기름 성분이 별로 없으면요. 이 흡수를 좀 낮춥니다. 그래서 좀 기름이 좀 들어있는 것도 같이 드시면 흡수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빼먹었는데요. 이 눈에 좋다고 알려진 루테인. 이것도 지용성이니까요. 식후에 드시는 것을 추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영양제만 이야기했는데요. 사실 음식에 따라서 이 영양소가 흡수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하나를 먹었는데 4개 먹은 효과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혈압약이나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분들은 자몽을 피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몽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약이 간에서 대사될 때 하나 먹었는데 막 4개 먹은 효과를 낸다던가 하나 먹었는데 4분의 1을 먹은 효과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대사질환 관련된 약을 드시는 분들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자몽이긴 하지만 좀 피하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미네랄 복용법 알려드릴게요. 일단 미네랄은요. 뭐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아연, 구리, 칼슘, 마그네슘, 뭐 철분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일일이 다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같은 채널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 간격을 띄워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난 철분제 먹었어? 그럼 아연을 먹어야 돼요. 그러면 한 2시간 있다가 아연을 복용해 주시는 거. 네, 간격을 두시는 게 좋고요. 뭐 이제 철분제 같은 경우는요. 비타민 C랑 같이 드시면 이제 흡수율을 높인다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렌지 주스랑 드시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오렌지 주스 이런 것들 드시는 거는 조금 비추해요. 차라리 비타민 C로 드시는 게 더 건강하게 드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이제 감기 걸리시잖아요. 그러면 감기, 독감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 질환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생제를 드실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항생제는 세균을 정균 또는 살균하는 약이에요. 항생제는 꼭 그 복용법에 맞게. 그러니까 만약에 3일 선생님이 지어주셨다. 그러면 나는 하루 먹고 멀쩡해졌어. 그래도 끝까지 다 드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 세균도요, 지 입장에서는 살아야 됩니다. 근데 다 죽기도 전에 복용을 관뒀어요. 그러면 이 안에서 세력을 길러요, 내 몸에서. 그래서 이 항생제를 다음에 또 먹었을 때 듣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항생제 내성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다음엔 더 강한 약을 계속 때려 붓고 나중에는 듣는 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생제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주시는 그대로 끝까지 다 복용을 해야 된다.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유산균입니다. 유산균 먹고 나서요. 항생제 드시면요. 그 유산균 왜 먹었어요?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생제 드시잖아요. 그러면 좀 시간차를 한 4-5시간 두시고요. 유산균을 드시는데 이때 복용량을 2배로 늘려주세요. 그러면 우리 장 건강, 이런 항생제 먹음으로 인해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안 좋은 것들을 상쇄시키는 역할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두서없이 영양제 복용법에 대해서 이 꿀팁을 알려드렸는데요. 꼭 참고하시고 드시는 약 체크하시고 응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